안녕하세요. MBC TV 특강의 박동주입니다. 2017년 7월 한 기사가 있었죠. 머나먼 이국 땅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큐 제작을 위해 떠났던 독립 PD 고 박환성, 김광일 PD가 차 사고로 세상을 등지게 된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도 열정을 다했던 두 PD의 소식은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고 김광일 PD의 아내 오영미 작가님과 TV 특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본인 소개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고 김광일 PD의 아내이자 방송작가 오영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편분처럼 이제 방송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럼 이제 작가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글쓰기 이제 도움 좀 받고 좀 힘들었을 때 글 쓰다 보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그 작가도 이제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남편분은 이제 다큐, 독립, PD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야에 많은 글을 쓰고 계세요? 시사, 교양, 다큐 이런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교양 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 했던 프로그램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렇겠죠. 네. 자, 그런데 남편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나 아니 많은 분들이 남녀 사이에서는 어떻게 만났을까 이제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어요? 다른 아는 PD님 소개로 같이 그 마술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그 담당 PD가 저희 신랑이었어요. 그러셨구나. 사내 커플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프로그램을 함께 하시면서. 근데 사실 이렇게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네. 만난 지 얼마 만에 하신 거였죠? 1년. 1년. 네. 그 결혼을 이렇게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제가 힘들었을 때 옆에 항상 있었고 또 그 사람 힘들었을 때 제가 옆에 있어주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 그리고 일도 되게 열심히 했고 사람도 너무 따뜻하게 잘 챙겨줘가지고 그래서 결심하게 됐어요. 정말 이 사람이 내 옆에만 있으면 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네. 네. 그럼 그 남편분과 같이 이렇게 결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남편분에게 좀 재미난 혹시 추억이 있을까요? 아이들하고 같이 저희 베트남 여행 갔을 때 재작년에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베트남 여행을. 근데 보통 이렇게 다큐를 제작하는 그 독립 PD님들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가실 여유가 있으셨나 봐요. 이게 또 말하자면 복잡하긴 한데요. 네. 방송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잠깐 시간이 좀 났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면은 우리 가족여행 못 갈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해갖고 저희가 강행을 한 거죠. 작년에. 재작년에. 네. 재작년 10월 달에. 그래도 가족여행을 그게 마지막. 네, 다녀오셨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어떻게 그 남편분하고 같이 같은 분야를 일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서로 좀 트러블이 돼서 싸우거나 이제 이런 일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러블 같은 건 거의 없었고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제 어떤 힘든 건지 제가 다 아니까 이해를 해주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 사람도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저한테 이야기해주고 도움 요청할 거 있으면 제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부딪히지 않고 서로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또 굉장히 개성이 강한 직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두 분은 굉장히 협력하는 어떤 그런 부부 관계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방송 일하는 거에 있어서 네. 서로 도와주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네. 이제 다른 일적으로는 좀 싸우기도 많이 싸우곤 했지만 뭐 일단 방송 쪽에서는 엄청 좋은 좋은 사이셨어요. 참 지금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정말 이렇게 심적으로 저도 우리 오영미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잘 극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담담하게 계시는 모습에서 제가 한 번 더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아무래도 그 마음을 좀 다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책을 내셨잖아요. 네. 책이요. 네. 그대 잘 가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을 이제 내셨는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이제 많으셨던 거고 이 책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남편분이 좀 책임감이 강하시고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분이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남편분의 어떤 그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김광일 PD는요. 네. 어떤 맡은 일 있으면 책임감 있게 자기가 나서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까지 다 했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안 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게끔 하려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팀워크잖아요. 네. 조연출이나 막내 작가나 왜 팀원들한테 되도록이면은 다 맞춰주고 또 조연출이 많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일할 때는 가끔 뭐 혼내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했지만 끝나고 나면은 서로 챙겨주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자기는 못 먹어도 그 아래 후배들 친구들은 다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네. 방송도 진짜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휴먼 다큐 쪽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사람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대끼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저한테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저는 좋은 PD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밖에서는 좋은 동료, 좋은 형, 좋은 PD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은 좀 많이 섭섭하고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죠. 네. 집에도 잘 못 오고 집에 못 오는 거는 둘째치고 아이들이 커가는데 이제 저야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아이들 다 데리고 회사로 맨날 찾아가고 얼굴 면회도 아니고 5분 10분 보고 오고 생일도 못 챙겼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미역국 끓여가지고 가서 얼굴 보고 항상 신경 쓰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거 밖에서 되게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는 분들이 사실 집에서는 굉장히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 고 김광일 PD님도 역시 밖에서는 참 좋은 분이셨지만 집에서는 좋은 분이었지만 가족은 좀 힘드셨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보고 싶어도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얼굴이 너무 보고 싶은데 전화통화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우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했거든요. 근데 우소식이 희소식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아마 부모님도 굉장히 좀 그때 얼굴 좀 많이 좀 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참 우리 그 김광희 PD님이 좀 많이 좀 사랑을 가족들에게 베푸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사랑을 줬죠. 오히려 이렇게 사랑을 주셨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아픈 걸 아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어떤 그런 독립 PD로서 외주 제작의 어떤 그 PD로 활동하면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물론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도 지켜볼 수 있었다면서요. 네.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사람이 25시간 일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휴먼 다큐 할 때도 거의 옷 갈아입으러 한 번 오는 건데 2주 동안 촬영 가면은 한 번 정도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편집하러 가면은 일주일은 짐 배낭을 싸매고 가는 거예요. 전화 통화로 저희는 항상 대화를 했어요. 그 정도로 얼굴 보기도 힘들고 바쁘기도 많이 바빴고
업무 환경 자체가 다른 PD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잠도 못 자고 편집하고 너무 열악한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하시고 계셨던 그 업무 자체가 워낙에 좀 다루기도 좀 힘든 주제였죠. 다큐라는 자체가. 거기에 또 이제 그 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외주로서 이제 독립 PD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힘드셨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좀 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뭐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겠지만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고가 났던 그 촬영을 하러 갔던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었죠? 동물 다큐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동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참 좋아하세요. 우리가 보는 그 10분은 이분들에겐 거의 뭐 한 달, 두 달. 더 하죠.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그 동물들이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는 잠깐 보는 거지만 저분들은 얼마나 힘들게 찍었을까. 그 시간 변화와 그런 것들을 저도 한 번씩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늘 지켜보셨겠어요. 그렇죠. 일단 다큐멘터리 찍는 것 자체가 기다려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동물 다큐는 특히 더 심했죠.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사람을 이제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휴먼 다큐를 찍을 때는 그래도 이제 어떤 일정한 스케줄이라던가 조절도 가능하지만 뭐 야생 동물들이야 알 수 없고 위험한 것도 많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좀 그 보내시면서 신경이 좀 쓰이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이사를 저희가 받아놓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7월 8일 날 남아공으로 출국을 하는데 제가 22일 날이 이삿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사날을 받아놓고는 잘 어디를 가지 않는다고 하죠. 그때 혹시 좀 말리시지는 않으셨어요? 말리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출국하러 이제 짐 싸고 가잖아요. 발이 너무 무겁다고 현관에서 이사 가기 전 집이었으니까 이제 너무 무겁다고 이게 가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발걸음인데 안 떨어진다고 계속 가기 힘들어했거든요. 남편분도요? 네. 그렇군요. 좀 그럴 때 좀 그 어떤 직감으로 좀 사실 스케줄을 좀 옮기거나 중단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지금 좀 드시긴 하겠어요. 네, 거기다가 또 그 사고가 난 당일 또 우리 부인도 그런 어떤 직감, 그런 꿈을 또 꾸고 하셨다고요? 네. 그때 사고가 14일 날 남아공 현지에서 사고가 난 거였고 저희 15일이었잖아요. 근데 사고가 나기 1시간 59분 전까지 저랑 대화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문자 온 게 지금 이동이었거든요. 지금 이동이었고 제가 그걸 또 잠이 들어가지고 못 본 상황이어갖고 했는데 그때 아침에 깨고 나서 그리고 저녁 때 잠이 들잖아요. 잠이 들었는데 15일 날 저녁 때 잠이 들었는데 저희 신랑이 3일 전에 출국하기 3일 전에 폐차를 했어요. 차가 고장이 나서 했는데 그 차 빈자리가 있잖아요. 주차 라인. 모르는 차가 서 있고 옆에가 살짝 찌그러졌는데 이 사람이 집에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는데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차가 있는데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지 불안하다 무슨 일이지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네. 그 꿈 꾸고 나서도 계속 불안하기는 했는데 기다렸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근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계속. 늘 거의 하루에 몇 번씩을 연락이 그래도 주고 받고 했는데 하루에 그쵸. 나가 있으면 계속 나 이동해 어디로 가 뭐해 뭐 보고 싶어 근데 그 어떤 좀 찝찝한 어떤 꿈이 그것도 불안했는데 또 연락이 안 되니까 또 그때도 굉장히 좀 불안하셨겠어요. 네, 많이 불안했죠. 그런데다가 사실 제가 그 사고 소식 듣기 전날에 다른 PD님들이 제 전화번호를 막 수소문하고 있어서
약간 좀 불안해갖고 인터넷으로 혹시 남아공에서 무슨 일이 있나, 남아공 사고 뭐 이런 거 검색을 다 했는데 아무 일도 없어서 네. 별일 없나 보다. 네. 계속 기다렸던 거죠. 네. 매일 연락이 오다가 그렇게 며칠 연락이 끊겼던 거였죠? 그때가 토요일이었으니까 제가 수요일까지 이제 연락이 되고 아니요. 수요일까지 이제 토요일까지 연락이 됐다가 새벽까지 그리고 나서 연락이 아예 끊긴 거죠. 15일 새벽에. 그 기다리는 심정이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위험한 곳이고 거기에다가 꿈도 그랬고 그때 심정이 정말 전 어떻게 그걸 버티셨는지 그게 정말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왜 사고가 그렇게 난 바로 연락이 되지 않았는지 굉장히 그 텀이 좀 있었었잖아요. 네. 제가 소식을 들은 게 수요일이었거든요. 사고가 난 건 토요일, 우리나라로 토요일이었고.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지에 살고 있는 그쪽 사람인 줄 알고 그거를 그냥 영안실에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서에서 영안실에 이제 냉동실에 계속 있었던 거죠. 아니 그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을 현지인으로 판단했다는 거는 그만큼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다는 얘기겠네요. 네, 엄청 크게 나가지고 현지인인 줄 알고 그쪽에서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코디네이터가 있었는데 그 코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가족들 찾느라고 그 연락이 안 돼가지고 경찰서에 수소문해갖고 찾았는데 그래서 사고 소식을 알리려고 한국에 수소문했다고. 그 차에 이제 그 현지인 일행이 없었어요. 근데 같이 잠깐 있다가 제작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잠깐 처음에만 있다가 그 코디도 이제 빠진 거고 두 분이서 아니 그 오지를 길도 잘 모르실 거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를 텐데 직접 운전을 해서 직접 그 현장을 다녔다는 건가요? 가로등도 없는데 거기를 이제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시면서. 그러니까 사실요 우리가 어떤 시골길을 가더라도 낯선 곳을 가면 굉장히 무서워요 밤에. 그러니까 정말 바로 코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울 때도 있고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직접 운전을 해야 했던 상황들이 결국은 이 책에서 언급됐던 그런 어떤 어려운 제작 환경 때문이었던 거죠. 늘 그런 것에 많이 힘들어 하셨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 PD님께서도. 네. 알면서도 자기도 가장이고 이제 대부분이 다 가장이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혼자 아둥바둥 살았던 거죠. 힘든 것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을 가도 밥을 안 먹고 쪼개서 그 돈으로 다른 제작비를 아껴가지고 다른 거에다 쓰고 이제 남겨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일 가서 밥을 못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힘든 거를 이제 혼자서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렇다면 이제 이번 그 두 분의 김광일 PD님과 박환성 PD님의 어떤 사고가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어떤 이제 동료분들, PD님들의 그런 이야기가 사실 좀 전에 이제 언급됐던 또 책에서 언급된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소리를 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께서도. 저도 이제 소리를 내고는 싶은데 현직에 있다 보니까 나서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이 사람 이야기로라도 간접적으로. 네, 그래서 책도 쓰고 나중에 이제 계획으로는 이 사람 이런 관련된 영화나 이런 것도 좀 쓰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요. 뭐 사실 요즘 많은 어떤 불평등이라든가 뭐 사회적 약자들 뭐 미투다 해서 그 관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그 작가님께서 이런 분야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조금의 어려운 점을 좀 이렇게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면 한 번쯤 내가 이제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보고 싶다라는 앞으로의 기획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저는 이 사람을 계속 소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관련해서는 잊혀지지 않게 계속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지금 초등학생인데 네. 사실 아이들한테 남아공 갔을 때 사실 저희가 영상도 찍긴 했어요. 그 독립 PD 협회에서 보여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애들이 아빠는 어딨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나이가 어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안 알려줄 수도 없는 거고 해갖고 알려줬어요. 펑펑 울더라고요. 울면서 우리 아빠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빠 옆에 있으면 자기가 조금 더 놀아줄 텐데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큰애는 딸인데요. 저한테 엄마 미안하다고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막 펑펑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잘 극복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냥 징징대면서 아빠 보고 싶어 막 엄마를 힘들게 한다면 사실 이 자리까지도 못 오셨을 거고 책도 아마 쓰긴 힘들었을 텐데 좀 전에 우리 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엄마를 더 위로해주고 있어서 남편만큼 좀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내십시오. 네.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면요. 그때 그 소식을 받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절차들도 있었고 쉽지는 않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남아공에 가야 되는데 그 시신 운구 비용도 그렇고 그리고 비행기도 그렇고 이제 거기에서 사고 수습이라든가 정황들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가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도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 모금을 이제 독립 PD 협회에서 해주셔가지고 모금 받아가지고 제가 사고 소식 들은 건 수요일이었는데 일요일 날 그렇게 해갖고 출국을 할 수 있었죠. 남편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티켓의 그 구입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좀 두 번 마음이 좀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서 이미 제가 사고가 토요일 날 났는데 토요일 날 나고 나서 수요일 날 얘기를 들었는데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그 차가운 곳에서 먼 이국 땅에서 그러고 있는데 또 바로 가지도 못하고 일요일 날 갔어야 했으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 혼자 있을 남편이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좀 어려우신 거죠? 그런 독립 PD나 이렇게 이제 우리 남편분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그죠? 이게 방송 프로그램 따라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은 뭐 PD들은 다음 프로그램 할 때까지 아무것도 이제 못 하고 알바 하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직원이라는 개념이 독립 PD는 없어요. 그렇죠. 계약서도 안 써요. 계약서도 없고 그리고 프로그램 하다가 이제 본사 PD님들이 이제 뭐가 이제 쟤는 마음에 안 드는데 좀 갈았으면 좋겠다라고 비치시면은 그 독립 PD는 그 일을 못 하는 거고. 그 프리랜서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흔히 하는 뭐 사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아름답게 하면 프리랜서지만 사실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비정규직으로서는 불안정한 어떤 수익에서 가장으로서 참 그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안해하고 그런 것도 있으셨을 거예요. 많이 미안해하고 많이 힘들어했죠. 어린이날 촬영을 갔을 때 남해 이제
집 아이들 어린이날 챙겨주고 있는데 촬영 때문에 이제 집에서 애들은 또 그렇게 있고 그런 것도 미안해했고 또 일 때문에 집에도 잘 못 들어오는데 집에 와서 거의 잠들어 있었던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하니까 애들한테도 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빠 너무 힘드시니까 좀 자게 내비두고 아빠 깨시면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고 놀자고.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되고 또 나가고 없고. 그게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본인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미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했는데도 자기 일이 그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원래 그 정규직의 PD님들도 이런 어떤 외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독립 PD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또 많이 만들게 되는데 그런데도 좀 이런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해요. 네. 본사는 인하우스 PD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관리 정직원들이다 보니까 관리 개념으로 있고 이제 독립 PD들 이제 외주 제작사에 일을 주면은 외주 제작사에서 이제 독립 PD들한테 일을 주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외주 제작사에서도 그분들이 독립 PD들 이제 선택 권한은 없는데 또 불구하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또 가장이고 집의 가장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관행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PD님들이 저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솔직히 한 일은 없거든요, 제가. 없는데 책 속에 이제 독립 PD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저희 신랑이 독립 PD였고 제가 그거를 또 기록으로 남긴 거니까 그래서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대변해 제가 대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PD님들은 아직도 현직에 저처럼 계시고 다들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어떻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이번 그 작가님의 책을 통해서 그냥 아름다운 좀 하모니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사실 서로가 각자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를 사실 잘 모르고 좀 넘어갔던 게 관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재점검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담담하게 계시긴 하지만 사실 가족을 잃은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죠? 고통 지수로는 뭐 1에서 10으로 쳤을 때 10의 가장 강도가 강한 고통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그걸 참 견디기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사실 집에 있으면 그 사람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 흔적들 사실 하나도 안 버렸거든요. 왜? 잊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버려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놔줘야지 그 사람이 좋은 곳에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미신이잖아요. 나중에 아이들이 아빠의 기억을 어떻게 이제 하게 될지 저는 그게 또 걱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가지고 보관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죠. 흔적들이. 그러면서도 버티고 있는 건데 저는 그냥 그 10이라는 고통의 절반은 그 사람이 지금 아직도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는 없지만 곁에 이제 보이진 않지만 소환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끝까지 살아가려고요. 글쎄요, 그냥 이런 말이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죠. 왜 멀리 출장을 가서 참 오래오래 못 본다 이런 마음과 영원히 못 보아 이런 어떤 포기의 마음보다는 그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추억을 보면서 언젠가는 볼 수 있을 거야라는 그 마음을 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화장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시신 옹구 비용도 너무 비쌌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올 때 같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보름 이상 혼자 또 머물러 있어야 돼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벌써 거기에 있었던지 오래 있었는데 혼자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거기에서 바로 화장 하시고, 네. 그럼 지금은 어디? 지금요? 예. 제가 인천에 사는데 인천 부평 가족공원에 있어요. 아이들은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게끔. 가까이. 자주 가시는 편이세요? 될 수 있으면 자주 가려고 하는데 이게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다녀오고 나면 뭔가 너무 울컥하고요. 일도 잘 안 잡히고요. 가시면 어때요? 어떤 대화를 하고 오세요? 아무래도 뭐 아직까지도 정말 대화를 하고 오실 것 같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거,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야? 물어보고 답변은 없어요. 돌아오는 답변은 없는데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나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지. 옆에서 계속 같이 있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고 그렇죠. 항상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출장 갔다 오면 애들이 너무 많이 커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애들이 너무 많이 커버리니까 그만큼 빈자리가 많이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애들 얘기를 좀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서도 애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저보다 더 오히려 정말 무덤덤하게 잘 이렇게 이 절제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놀랐어요. 그 극복의 힘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가족의 어떤 그 빈자리의 슬픔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사실 뭐 작년에 이제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책까지 쓰시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시면서도 뭔가 이렇게 뒤에 큰 이렇게 버팀목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버팀목으로 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할 때마다 꿈에 자꾸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꿈속에도 나타나고 책 써서 책 나왔을 때도 꿈에 나타나서 이 사람이 책 한번 훑어보고 가고 웃으면서 앞으로 일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응원해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버텨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옆에 있다고 생각해요. 뭐 사실 이제 꿈이라는 건 내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가는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남편이 살아 계셨다면 그렇게 했었을 거야라고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꿈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꿈속에서도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소녀의 어떤 감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 사람으로 이제 제가 잊혀지지 않게끔 계속 꾸준히 움직이고 있고 또 활동도 할 거고 그럴 거니까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네. 그 책을 쓰실 때도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보통은 어느 정도의 그 상처나 충격이 좀 가라앉은 후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봤지만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한다는 거는 정말 작가기 때문에를 떠나서 쉽지는 않았을 텐데 오히려 이게 더 이걸 이겨내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제가 안 하면 그 누구도 안 한다, 못 한다. 제가 나서지 않으면 못 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시작했거든요. 네, 저 사실 남아공 갔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들이어서 그때 기록들 조금씩 하고 생각나는 거 적어놓고 했는데 이 사람 생각하면서 옛날 추억도 많이 생각하고 떠올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버텼는데 나중에는 이제 조금 무거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좀 힘든?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책이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책을 쓴다라는 것, 그 가족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는 이 작업이 어찌 보면 좀 그 마음을 정리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정리하는 데도 도움되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기억 못하는 것들도 이거 책을 통해서 또 다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이제 제 책을 봤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 남게끔 해주고 싶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지금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하신 어떤 이 작업이 또 많은 분들에게도 좀 삶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좀 책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정말 나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다. 한번 이제 간단하게 책을 좀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책 속에 보면은 이 사람이 살아왔던 이제 독립 PD로서 살아왔던 이야기, 제가 같이 이제 이 사람하고 살아온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요. 저는 이 책 쓰면서 사실 이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거든요. 자기가 출장 갔다가 오면은 언제 나갔다가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옆에 있어 달라고. 뭐 밥 먹는 거 이런 거 다 상관없고 그냥 옆에만 있어 달라고. 그래서 옆에 있었거든요. 옆에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피곤하니까 이제 자라고 해놓고 제가 면도랑 손톱 발톱이 다 길러져 있어서 다 깎아주고 이제 그렇게도 했었는데 옆에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쉬운 것들도 많고 아픈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가기 전에 양꼬치가 너무 먹고 싶다 했는데 사준다고 그랬는데 먹으러 가자 했는데 안 갔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나가기가 좀 그렇다고 나가서 먹으면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출장 갈 때까지는 좀 그때 프로그램이 이제 이거를 이제 하고 있던 상황이어갖고 돈이 이게 나와야지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 동물 다큐가. 그래서 좀 저도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제 그 사람은 최대한 어떻게든 이제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아끼자. 결국엔 못 먹고 갔는데 그것도 너무 아쉽고 라면을 먹고 출국했는데 라면도 너무 아쉽고 표현하고 말하고 안아주고 그냥 곁에 있어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 있을 때 같이 하고 싶은 거 못했던 말들 다 이제 사람들은 했으면 좋겠고 싸웠던 것조차도 이제 계속 사무치게 그립더라고요. 싸움조차도. 그때는 그렇게 싫었는데도 그렇게 알콩달콩 하면서 싸우는 시간보다는 곁에 있을 때 사랑한다, 좋아한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다들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아직 혼자서 살아가야 될 시간이 더 길지만 그 사람하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애들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또 살려고요. 네. 그러게요. 늘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참 모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면서 정말 왼수 같다 뭐 이러면서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이런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제가 또 궁금한 건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PD의 작가의 뭐 그러면 웬만하면 경제적으로 좀 살고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비행기 티켓부터 시작해서 정말 출국하기 전에 라면 한 그릇 사실은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까지 열악한 어찌 보면 이제 약간 이런 어떤 모든 분야의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좀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들 힘들긴 한데 저는 방송 PD, 독립 PD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출퇴근 시간도 없고요.
근로계약서조차도 존재하지도 않고 또 본사에 있는 인하우스 PD들은 정규직이다 보니까 그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그 PD를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PD들이 거의 독립 PD가 더 많거든요. 프로그램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은 또 다른 거 뭐 해야 되지 고민해야 되고 또 경력이 많으면은 또 페이가 올라가니까 안 써주고 많이 열악하고 힘든데 그런 것들을 책에 담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구분이라고 해야 되나? 집에도 못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어떻게 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좀 독립 PD에 대한 상황, 현실을 좀 제대로 잘 알고 옆에 PD분들이 뭐 촬영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응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고 관심이라도 좀 가져주셨으면 그렇다고 해서 작가들도 뭐 좋다는 건 아니고요. 작가들도 힘들긴 한데 저는 제가 작가니까 저보다는 저희 신랑이 더 힘들어 보였거든요. 말도 못하고 혼자 다 책임져야 되고 그 촬영해갖고 무슨 문제 생기면 다 뒤집어 써야 되고 간혹가다 법원 가는 일도 있거든요. 소송 걸려서 본사에서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그런 PD들에게 그래요. 뭐 아마 이제 독립 PD라는 언어 자체도 좀 생소하신 그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독립 영화 감독은 들어봤고 그냥 PD 뭐 이렇게 들어봤지만 독립 PD 아마 좀 이렇게 생소하게 예전에 외주 제작 PD, 외주 PD라고 많이 불렀어요. 네네네. 그런 이제 독립 PD,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분들 중에 또 한 분들이시죠. 네, 그분들의 어떤 이런 어려운 점, 그리고 또 애환들이 담긴 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도 우리 정말 이 다큐를 위해서 본인의 정말 열정을 다 불태우셨던 고 김광일 PD님의 그런 어떤 또 추억을 기리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나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직접 낭독을. 네. 나 오늘 출근 시작했어. 나 때문에 방송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오늘 토크 촬영은 다른 날보다 더 힘들더라. 사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괜찮지 않았어. 전철역 앞에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향하기도 하고 말이야. 당신이 곁에 있었으면 여보, 나 녹화하러 갔다 올게. 저녁 때 올 것 같은데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라고 내가 물으며 자연스럽게 저녁보다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어. 저녁은 그냥 아무거나 라고 달콤하게 내게 속삭이던 당신은 이제 없다. 늘 하던 남편과의 아주 사소한 생활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좀 남으시고 늘 그리우신 거군요. 앞으로 정말 남편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시고 싶은 계획, 아까 영화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뭐 그 외에 또 활동들을 또 기억하시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이제 곧 7월이면 또 1주기가 되는데 저는 작사를 해가지고 작곡은 잠깐 아는 분한테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제 그리움 담은 노래니까 그런 것도 활동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려고요. 그 사람 이름 기억하고 이제 또 박한성 PD님도 계시니까 박한성 PD님, 김광일 PD 이렇게 두 분을 좀 제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까지도 남기게끔 김광일하면 오영미가 있고 이제 그렇게 어떤 독립 PD로서 좀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분으로 좀 영원히 길이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냥 옆에 가족들이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 있을 때 많이 표현해 주시고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응원, 뭐
이런 말 한마디가 진짜 좋거든요. 저도 그렇게 도움받았고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기억을 추억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억은 추억보다 잘 지워지죠? 추억은 잘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고 김광일 PD님이 그 방송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또 우리 두 부부의 사랑, 이 사랑이 정말 기억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추억으로 영원히 아름답게 길이길이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오늘 들었어요. 오늘 정말 힘드셨을 때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야기 잘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